자, 3회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회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죠. 자, 1번 문제. 이거 뭐예요? 이 확실성 등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확실성 등가에 대한 설명. 확실한 상황에서 주는 기대 효용과 동일한 효용에서 주는 확실한 상황에서의 수익, 확실성 등가. 작년에 기대 효용 이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좀 폭넓게 리스크 프리미엄, 확실성 등가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놓고 가십시오. 간접손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로 발생한 공장 건물의 손해. 이건 직접손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2번, 3번, 4번은 전부 간접손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1번이 틀린 지문, 직접손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3번, 대수의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 집단의 구성을 늘릴수록 위험 집단의 실제치와 예측치의 오차가 줄어지는 원칙. 맞는 말. 위험 집단의 리스크는 동질의 리스크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이질적 리스크는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맞는 말. P는 WZ라고 수식으로 나타내면 렉서스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거는 뭐예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신규 보험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이유를 이 법칙을 통해, 대수의 법칙을 통해 설명하죠. 보험 진입 장벽이 어려운 이유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상 책임에 대한 원칙은 열거 책임주의의 수정 이론, 선행 위험이 면책 위험이 아닐 경우라도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위험 보편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기출됐던 문제기도 하고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위험 보편의 원칙. 꼭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자, 5번. 예정 손실률이 80%인 보험에서 실제 손실률이 90%로 발생하였다. 예정 손실률에서 실제 손실률이 이만큼 발생했다. 근데 신뢰도가 80%일 때 손실률 방식에 의한 차기 보험료를 구하라. 제가 어떻게 구하라고 했어요? 실제 손실률, 이거 공식 있잖아요. 예정 손실률 빼고 예정 손실률분의 신뢰도 이렇게 곱하라고 그랬죠. 그럼 예정 손실률이 얼마예요? 0.8, 0.8, 0.9. 그럼 0.8분의 0.1. 신뢰도가 0.8이래요. 신뢰도 0.8. 그러면 10%, 0.1이네. 0.1이 10%잖아. 그럼 10% 인상해야 되네요. 보험료가 얼마인데? 5만원이었대요. 그죠? 5만원에 10%면 5천원. 5만 5천원이 차기 보험료가 되겠죠. 10%를 인상시키는. 이 정도 문제 기출됐고 쉽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3번이 됩니다. 보험 요율의 한정 반지 중 기초 요율을 기준으로 부보 대상의 개별 물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요율을 조정하는 방식. 이게 뭐예요? 스케줄 요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재보험의 기능으로 틀린 것은 인수 능력 확대 맞죠? 수익의 안정성 맞죠? 그죠? 전문 지식과 정보 확보 맞죠? 재보험자들에 대한 정보 확보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소손의 면책은 재보험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지급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급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단기 평가 시점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와 별개로 발생한 손실로 지출이 예상되는 보험금을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맞는 말. 지급준비금을 부족하게 적립하거나 과하게 적립할 경우 두 경우 모두 경영상의 왜곡을 가져온다. 맞는 말. 지급준비금의 측정은 그 대상에 따라 다르지 않고 개별 추산법과 손실률 방법 중 선택하여 측정한다. 틀린 말이에요.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방법이 정해진 게 아니라 다 다르고 종류도 다양해요. 개별 추산법, 손실률 방법, 평균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 뭐 전진 추입법이죠. 사다리 방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지급준비금은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더 중요하다. 맞는 말.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RBC 제도하에서 채무자의 부도,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에 해당하는 개별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예요. 그죠? 거래 상대방의 리스크라고 했잖아요. 신용 리스크는. 자, 10번.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의 선언, 보험계약자의 청약. 청약과 관계없어요. 선언에는 뭐예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담보합의, 내용, 계약의 선언, 이게 기재사항이라고도 보통 표현하죠. 피보험자나 뭐 보험료가 얼마고 인적사항, 뭐 쉽게 말하면 맨 보험 증권 위에 적혀지는 거.
그게 계약의 선언이에요. 청약하고는 관계없죠. 담보 합의는 어떤 내용들을 보상할 거다, 보장할 거라는 내용들을 제시한 것들을 말하고요. 조건 부분은 서로 간에 이행해야 될 의무, 제외 부분, 면책사유라고 말하죠. 제외시키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1번이 틀린 지문. 다음 중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다 같은 말이죠. 손해보험 제도로 구현하기 위한 손해보험 제도로 볼 수 없는 건 보험자 대의 제도 맞아요. 그죠? 손해액의 시가주의 맞아요. 신고 교환 이익 공제, 신고 교환 이익 공제도 맞는 말. 기평가 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의 예외 제도죠. 그죠? 예외 제도. 4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12번. 피보험자 A는 보험가액 10억 원의 주택에 보험가입 금액을 6억 원으로 보험가입하였다. 보험사고로 8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공동보험 조항 요구 부부 비율이 80%를 우선 적용한 다음 직접 공제를 500만 원 적용하래요. 자, 여기서 직접 공제를 먼저 적용한 시험 문제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엔 뭐래요? 공동보험 조항을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직접 공제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적용돼요? 요구 부부 비율이 얼마예요? 10억 원에서 요구 부부 비율 8억. 보험 가입 금액 얼마? 6억. 사고 얼마? 8억. 그죠? 그러면 이거 손해가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거 8천만 원이네? 8억이 아니라 8천. 그럼 이거 4분의 3 곱하기 8천 얼마예요? 4천, 2천, 6천이네, 그지? 공동보험 조항을 적용시킨 건 6천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뭘 하래요? 직접 공제 500을 또 하래요. 그럼 총 얼마? 5,500만 원이 지급보험금이다. 풀 수 있겠죠? 1번. 직접 공제를 먼저 하라고 문제를 주어줄 수도 있어요. 직접 공제 2천만 원을 먼저 하고 계산을 해보라. 이렇게 해서 풀은 기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비교해가지고 풀어보십시오. 쉬운 문제예요, 이건. 다음 중 과실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자가 항변할 수 있는 법리가 아닌 것은 비교과실, 리스크 인식, 기여과실, 연대배상 책임. 4번이 틀린 말이네, 그죠? 기여과실, 리스크 인식, 비교과실, 그 다음에 또 피해자가 다시 항변할 수 있는 최후 명백한 기회까지가 항변 사유이지 연대배상 책임은 내용이 아닙니다. 4번이 틀린 지문이 돼요. 자, 14번. 다음 중 이득금지의 원칙에서 실제 가치의 산정 개념으로 옳은 것은 실제 가치, actual cash value, 실제 가치. 지금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죠.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 체결 당시, 뭘까요? 당연히 보험사고 발생 당시일 거예요. 그죠? 거기서 수리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 대체비용에서 감가상각액을 제한 금액이 되겠죠. 3번. 3번이 맞는 지문이다. 15번. 다음에서 열거한 구상권 행사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구상권은 뭐예요? 다시 돈 지급한 다음에 다시 회수해 올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죠. 그죠? 성립 여부 확인.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구상권 행사 가치 존재 여부. 그러니까 이거 성립을 하는데 행사해서 가치를 행사했을 때 실익 여부를 판단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을 확보해야 될 거고, 그 다음 임의 변제를 요청하고, 임의 변제 요청해도 돈 안 주면 그때 소송을 제기하는 기준. D, B, A, C, D가 되겠네요. 그죠?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피해자나 가해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보험사고의 책임 소재와 상관없이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배상 책임 보험의 제도. No fault 제도예요. No fault 제도. 과실 따지지 않고 돈 주겠다. No fault 제도.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틀려도 돼요. 처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나왔으면 또 한번 체크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No fault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16번, 17번. 다음은 피보험자 갑이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하여 보험사별로 가입한 현황이다. 타보험 조항에서 균등액 기준으로 이걸 구하래요. 자, 균등액 기준으로 구하는데 손해액이 500이래요. 이거 뭐 간단하지. 500이면 1차 분담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B, C가 다 100, 100, 100. A, B, C. 그럼 A는 이제 담보 없고 B는 100. 2차 분담 때 100, 100. 이 500 다 됐네. 그죠? 그럼 얼마예요? A는 100 부담 맞네요. 그죠? B는 300이 아니라 200 부담이죠. C도 200 부담. 그죠? 피보험료는 500 다 부담받을 수 있고.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자동차 보험회사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피보험자의 자기 부담액을 공제한 후 보상한다. 공제액을 두고 있는 취지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산의 편의. 딱 봐도 틀리지 않아요? 계산의 편의가 아니지. 그죠? 소설의 면책 맞는 말. 보험료 절감. 방관적 위험 감소 맞는 지문. 1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배상 청구 기준 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BNR이 가다하게 정립될 수 있다. 틀린 말이에요. IBNR이 가다하게 배상 책임 청구 기준 IBNR은 배상 책임 보험이나 상해 보험에서 중요한데 중요하지만 그게 손해보상 기준 증권일 때는 그게 중요한데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일 때는 가다하게 정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가다하게 정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배상 책임보험 적용된다 맞고 3번도 맞는 말. 사고일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배상 청구 기준이 적절하다. 1번이 틀린 점을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보험계약의 최대선의 계약성과 관련한 개념으로 틀린 것은 뭐 시험에 한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나왔었고 그죠? 진술, 은폐, 보증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고 다 맞는 말이고 4번이 틀린 말이죠. 그죠? 이거 기출 듣던 문제 같아요. 보증과 진술은 둘 다 해석에 있어서 융통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진술은 융통성 있게 운영해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고지 생각하면 돼요. 고지 어떻게 돼요? 해지할 수도 있고 해지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해상보험에서 워런티 기억나요? 워런티는 엄격하게 해상됩니다. 해상보험의 위로 2로 생각하면 돼요. 넘어갔다가 들어오면 그냥 면책이에요. 자, 너 갈 때 그 길로 가기로 했으면 그냥 그 길로 가. 갔다 들어와도 안 돼. 2로는 있는 거가 이해하시면 돼요. 엄격하게 해석되지 않아요. 진술은. 보증은 엄격하게 해석되고 보증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틀린 비교를 좀 해놓으십시오. 자, 21번 비상위험 준비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손실 평준화와 관련이 깊다. 맞죠? 손실 평준화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날은 많이 나고 어떤 날은 손해가 덜 나서 막 들쭉날쭉하지 말고 일반적인 레벨을 맞추라. 손실 평준화와 관련이 있다. 자본 계정에 포함된 거예요. 그죠? 예기치 못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비상위험 준비금을 두고 있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보다 생명보험이 손해보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손해보험에만 두고 있어요. 생명보험에서는 비상위험 준비금 두고 있질 않아. 자, 초과액 재보험 원보험자의 보유 한도가 5천만 원이고 재보험자의 보유 한도가 1,5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보험 가입 금액을 2억 5천만 원으로 설정할 때 보험자가 1억 사고가 났다면 재보험자가 부담해야 되는 손해는 얼마인가? 자, 일단 원보험자, 재보험자. 원보험자 얼마? 처음에 500원, 5천원 원보험자 부담. 재보험자에게 얼마까지 설정할 수 있어요? 1억 5천까지 부담할 수 있고. 근데 가입 금액이 2억이니까 이거 2억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 5천원 다시 누가 부담? 원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총 가입 금액 2억 5천에서 원보험자 부담액 1억, 재보험자 부담액 1억 5천, 2억 5천. 부담해서 재보험자 부담액. 손해액이 얼마? 1억. 손해액이 1억. 그러면 이거 5분의 3 곱하기 1억. 이거는 5분의 2 곱하기 1억. 그 얼마예요? 원보험자 4천, 재보험자 6천이 되겠네. 그럼 재보험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6천만 원. 3번이 되겠네요. 초과액 재보험, 뭐 1회차, 2회차에도 1회차에 있었나? 또 있었죠?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작년에도 시험 나왔던 거니까 3번이 됩니다. 자, 23번. 보험금 분쟁 관련 시 해결해야 되는 절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합의, 평가, 중재, 소송의 단계들로 분쟁 시 해결이 돼요. 합의는 뭐야? 서로 협의하는 과정을 말해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서 적절하게 합의하기도 하죠. 그죠? 평가는 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 각각 평가한 내용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일정한 기간, 제3기관이나 다른 병원, 또 병원이든 아니면 뭐 다른 감정기관을 통해서라도 각 적절한 기준이 뭔지 상호간의 분쟁이 있는 경우에 평가하는 제도를 말하죠. 틀린 말이에요. 중재는 뭐예요? 평가가 유사하지만 뭐 금융감독원이든 소비자보험이든 별도의 중재기관에서 평가하는 거죠. 자, 소송은 말 그대로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소송 가자.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이거 잘 체크해도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한번 분쟁의 여지들이 많으니까 한번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순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순보험료는 사전에 확정된다. 아니죠. 사후 확정되죠. 보험료는. 그죠? 순보험료는 손해사정 비용이 포함될 경우 독립성이 무너지는 역기능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독립성이 보장되어 순보험료에 들어가면 경영 내부의 판단으로 일정 부분 인하가 가능하지 않아요. 부가보험료가 가능하지 순보험료는 인하할 수 없어요. 그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가 아닌 대세 법칙을 토대로 사고 발생의 예측치는 순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된다. 4번이 맞는 지문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갑의 사고 발생 확률은 10%로 사고 발생 시 손실이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때 이때 표준 편차는 얼마인가?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디립도 어려워요. 이런 거. 몰라도 되지. 이런 거. 틀려도 돼요. 표준 편차 구하는 문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계속 그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나오는 거니까요. 편차 구하는 건 기준에 나와 있는데, 자, 일단 먼저 구하려면 기대 손실을 구해야 돼. 기대 손실. 이거 기대 손실은 구할 수 있겠죠. 기대 손실 어떻게 구해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보험 가입하면서 사고 발생할 확률이 90%라는 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손실도 있을 거 아니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손실은 얼마예요? 90%지. 그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손실은 90%. 0.9잖아, 그죠? 곱하기. 그때는 얼마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1,000만 원 다 유지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거 얼마예요? 900만 원. 그죠? 9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인데 거기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확률은 얼마예요? 사고 발생 확률이 10%. 그렇지. 손실액이잖아. 사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 손실액은 900만 원이 아니라 손해액은 0이지, 그죠?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대가치 0. 근데 손해가 발생할 확률은 0.1 곱하기 발생하면 얼마의 손해가 발생해요?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니까. 그럼 이거 얼마? 100. 기대 손실은 100이에요, 100. 기대할 수 있는 손실액은 100인데, 10%의 확률이 발생하는 거니까. 쉽게 설명하면 1,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10%의 확률로 발생한다. 100만 원의 기대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그럼 이 기대 손실에서 이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주어져 놨어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구하면 표준 편차는 300이 된다. 이런 문제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계산해야 되고 복잡하니까요. 이 정도까지 문제를 구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에 의한 공식은 0.9 곱하기 0-100의 제곱 더하기 0.1 1000-100의 제곱까지 이거 구하면 300이 나오네요. 네.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네, 저도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겠어요. 이런 방식이 있다. 표준 편차 구하는 방식이 있다. 이 계산 방식만 이해해 놓으시고 준비하십시오. 설마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문제까지. 그 대신 리스크 프리미엄이나 확실성 등가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한 기대 효용까지는 시험에 나왔고, 리스크 프리미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까지는 준비하시고, 확실성 등가도 꼭 체크해 놓으시고. 네. 표준 편차까지는 연관성 높은 손해를 다수 결합하는 경우 옳은 것은, 이게 말이 똑같지만 결국은 동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높은 손해를 다수 결합. 연관성이라는 건 서로 간에 비슷함이 많은 동질성을 말하는 거죠. 옳은 내용은 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편차는 감소한다. 표준 편차는 뭐예요? 편차가 줄수록, 말 그대로 편차가 줄어야 예측치가 맞는 거잖아요. 편차가 크다는 건 뭐예요? 널쭉날쭉한 거잖아요. 그죠? 편차가 줄어들어야 좋은 거잖아요.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표준 편차는 감소한다? 옳은 내용이에요. 많을수록 감소하겠지. 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표준 편차가 증가한다. 아니에요. 통계치가 맞아진다라는 건 뭐예요? 통계치가 맞아진다는 건 편차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편차가 커진다는 건 편차가 감소한다는 거죠. 표준 편차가 감소한다는 게 맞는 거고, 표준 편차가 증가한다는 건 편차가 널뛰기가 된다는데, 위험의 다수성이 확보되면, 위험의 동질 다수성이 확보되면 편차가 줄지. 1번이 맞는 질문. 관계가 없지 않아요. 결합수가 늘수록 표준 편차 줄어들어요. 보험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지상등의 원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수지상등과 관계없죠.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대수의 법칙과 관계 있는 내용이죠. 자, 26번은 말이 조금 다른 건데, 여러분들이 다수성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질 다수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27번. 체결 이후 숨겨진 행동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리가 먼 것은, 계약 체결 이후 숨겨진 행동, 그러니까 도덕적 위험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 공제조항이나 공동보험 조항을 둠으로써
일정하게 불안전 담보를 둬서 다 일정하게 너의 페널티를 주는 거, 경험률,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거, 실손보상의 원칙,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죠. 수지상대의 원칙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1번이 틀린 질문이다. 28번,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시장에 집중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보험시장은 어느 정도의 역선택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으로 역선택은 도덕적 위험과 달리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번부터 틀린 지문이네요. 그죠? 1번 틀린 지문. 역선택도 문제가 되죠. 그죠? 양질의 위험이 이탈하죠. 결국. 그리고 다수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대수의 법칙을 적용 못하는 문제가 생겨나고 사전한 예측치와 결과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래서 보험자의 건전한 운용을 저해시킨다. 그리고 역선택과 도덕적 위험은 제거돼야 되는 대상이다. 1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거리가 먼 것은 1번이 틀린 지문. 나머지 내용은 다 맞는 지문이에요. 29번, 보험 상품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정보 제약, 미래 제약, 무형의 상품, 공급의 제약이 많다가 아니라 공급의 제약이 없죠. 그죠?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0번, 보험과 유사한 제도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과 도박은 모두 사행계약성의 특징을 갖는다. 맞죠? 보증은 수수료가 지급되고 보험료는 기대 손실이 반영된 보험료가 지급된다. 맞는 말. 보험은 사후적 확률로 도박은 사전적 확률에 기초한다. 보험과 보증 모두 위험의 다수성을 갖춰야 된다. 뭐가 틀린 지문이에요? 4번이 틀린 지문이죠. 보험은 다수성이 강조돼야 되겠지만 보증은 다수성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신용을 위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31번, 자체보험자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초기 비용 부담. 맞죠? 자체보험자를 운영하는데 전문성이 요구돼요. 맞아, 그죠? 재보험 가입, 이건 장점이죠. 재보험 가입은 보험 담보 가능한 손해만 담보할 수 있다는 단점이고, 3번이 장점이, 3번이 장점. 3번은 틀린 지문. 보험 가입이, 재보험 가입이 단점으로 틀린 것은. 이거 좀 수정을 해야겠네요. 문제가. 여러분들 수정을 해놓을게요. 초기 비용 부담, 자체 보험자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초기 비용의 부담도 들어가고, 자체 보험자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그죠? 그러니까 단점이니까 이건 장점에 해당하는 거는 재보험 가입을 용이한 거는 장점이잖아요. 장점, 그죠? 보험으로만 담보 가능한 손해를 담보할 수 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보험으로 담보 가능한 손해만 담보하는 게 아니라 자체 보험자는 보험으로 담보하지 못하는 손해도 담보할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수정을 해놓을게요. 3번이 틀린 질문이다. 보험계약에 있어 특정 재산을 면책 사유로 두고 있는 것은 별도의 보험계약이나 특별약관을 통한 담보,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움, 초과보험, 도덕적 위험의 우려. 자, 특정 재산은 뭐예요? 일정하게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측정 때문에 우리 사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내용 보면 보험계 특정 재산을 옳지 않은 것 1번 특별약관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두고 있고 도덕적 위험의 우려 때문에 두고 있고 근데 초과보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초과보험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리스크의 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보험과 공동보험 조항은 능동적 형태의 보유다. 맞아요. 능동적 보유란 리스크를 인식한 경제주체가 스스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리스크의 보유는 손실의 크기가 크고 빈도가 낮을 때 사용한다. 손실의 크기가 크면 안 되죠. 손실의 크기가 크면 전가시켜야지. 손실의 크기가 낮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리스크의 보유는 개인이나 기업이 예상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3번이 틀린 지문이 된다. 34번, 배상책임보험에서 무과실 책임주의가 확대할 때 보험산업 사업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덕적 위험의 증가, 손해율이 낮아짐.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아요. 손해율이 높아져요. 손해율이 높아져. 보험시장이 확대. 당연히 보험시장이 확대되겠죠. 무과실 책임주의로 여러 가지 보험들이 무과실 책임주의를 두면 다 보험 들 거예요. 그죠? 보험시장은 확대될 거예요. 피해자 보호도 증진될 거예요. 왜? 무과실 책임주의면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니까요. 피해자 보호가 증진되죠. 대신 무과실 책임주의로 인해서 손해율은 높아질 거예요. 보험사에. 손해율은 높아지는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2번이 틀린 질문.
자, 다음 중 해자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지컬 해자드의 경우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물리적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다. 맞죠? 모랄 해자드는 손실의 빈도와 심도를 증가시키는 인위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로 개인의 주관적, 정신적 상태가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시키는 것으로 방화, 고의 등이 있다. 맞아요? 모랄 해자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나 통제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하다. 수월하지 못하죠. 불가능해요. 통제 불가능입니다. 흡연, 나쁜 식습관 같은 경우는 방관적 위험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에요. 효과적인 손실 통제를 위한 대표적인 이론으로 도미노 이론과 에너지 방출 이론이 있는데 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에너지 방출 이론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되어 손실이 발생한다는 이론. 맞는 말. 에너지 방출 이론은 근로자의 산업 안전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이건 도미노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도미노 이론은 사회적 요인,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사고, 상해 순서에 따라 나타난다. 도미노 이론은 개인적 결함과 불안전한 행동, 상태 제거하기 감소시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자, 2번이 틀린 이론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사적, 공적 시설이 작동할 경우에서 위험관리자는 PML을 고려한다. 그러나 위험이 분산되어 있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위험이 한 곳에 집중된 경우 심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MPL이죠. 이건 MPL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죠? 통상적으로 뭐 사적, 공적 기능이 뭐 방지 시설이 작용될 경우에는 PML을 고려하면 되지만 현실 가능한 손해니까 그건 하나도 가능하지 않고 원 이벤트에서 위험이 분산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가능 손실 MPL을 고려해야 된다. 이 37번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가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아니에요. 기업의 일정한 크기가 담보돼야 되죠. 왜?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지 가능한 거예요. 전문 서비스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맞아요. 부가보험료가 증가한다. 부가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거죠. 그죠? 위험관리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누릴 수가 없죠. 자, 여기 보면 전문 위험관리 서비스나 재보험 혜택을 누리는 건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누리는 건데 그런 혜택을 못 누리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죠? 2번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예요. 그죠? 1번도 운영할 수 없는 거고 아무나 운영 못해요. 규모가 있어야지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보험료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가보험료는 감소되죠. 그죠? 외부 유출을 막고 유동성이 확보되죠. 4번이 맞는 지문이 되네요. 그죠? 자가보험에 대한 내용, 단점과 장점을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다음 중 해자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쁜 식습관, 약물 중독, 방관적, 아까 지문에 똑같이 나왔던 거네요. 맞는 말. 모레일 해자드는 부주의나 방관적 행동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통제 안 돼요, 이것도. 그죠? 숨겨진 행동으로 통제가 어렵고, 모랄 해자드, 모레일 해자드 둘 다 통제가 어려워요. 그죠? 피지컬 해자드의 경우 규모가 물리적 상태로 통계에 의한 예측이 가능하고, 그죠?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죠? 2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둘 다. 모레일, 모랄 해자드 다. 자, 객관적 위험은 기대되는 예상 손실과 실제 손실의 차이로 정의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은 뭘까요? 쉽죠? 대수의 법칙입니다. 술을 많이 모은 만큼 확률치가 정확해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기출문제 또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까지 여러분들 다 풀어보셨을 텐데 중복되는 문제들도 있고 새로운 문제도 있을 거고 처음 보는 문제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처음 보는 문제들은 그냥 한번 체크만 해놓으시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 한 3분의 2, 한 60% 가까이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거 공부하고 푸신 분들도 60점, 70점 다 맞으셨을 거라고. 실수하지 않았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정도의 수준의 문제고,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지금 새로운 문제 정도 수준, 이거보다 더한 수준의 새로운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런 거는 놔두시고 아는 문제에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2차 때 또 저랑 만나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십시오.